Run fast, ride slow. 시카고도 좋긴 좋은데 시카고가 우리 후반에 많이 지치잖아. 근데 후반에 정말 지루해. 정말 찍을 줄 몰랐는데. 너무 어색한데? 뭐부터? 지금 한 11년 차 러너. 이름은 김원일이라고 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룹은 휴먼레이스에서 랑나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아주 지인이랑 거하게 한잔하고 확실히 기억나는 게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이제 신호가 빨리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거 몇 초 안 남았는데 후다닥 뛰어가면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뛰면서 나는 한 번 뛰는데 내 몸이 세 번이 뛰더라고. 그러니까 몸 한 번 뛰고 엉덩이 한 번 뛰고 배 한 번 뛰더라고. 그러니까 착착착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아닌데라는 그 느낌을 처음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운동을 하자. 그때가 러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도 무슨 다른 운동을 다 하고 있었지. 수영이나 뭐 테니스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신호등을 건넜을 때 너무 느리는 바람에 러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가 제일 처음 계기가 됐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안 했지. 까먹지 사람이 하루 지나면은. 그러다가 러닝을 시작한 게 한여름에 수영을 딱 마치고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저녁에 할 게 없어. 그때부터 러닝을 시작하게 된 거지. 아마 1월 달에 뛰자고 마음 먹어놓고 실제로 뛴 건 7, 8월일 거야. 이제 수영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정말. 이건 나중에 휴먼 레이스 왔었을 때 느꼈던 건데 뭐 건강한 애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이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뛰는 나이는 상관없이 뭐 나이가 어리나 그 다음에 많으나 같이 뛸 수 있고 파이팅 한다는 게 좋아서 그게 뛰면서 가장 좋았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뛰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아졌습니까? 정말 좋아졌어. 주량이 확 늘었어. 정말 나도 몰랐는데 원래 잘 마시는 편이었는데 더 잘 마시게 된 것 같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운동은 해와서 무턱대고 하는 편은 아니었었고 제일 처음에 기초제를 사는 게 마라톤 온라인 사이트 거기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10km 대회만 나가려고 그랬지. 원래 내 생각에 옛날에는 뭐하러 돈 주고 대회를 나가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 그러다가 한번 그래도 대회를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13년에 첫 10km 그때 제일 처음 나가게 되면서 마라톤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세워서 나가보자 뛰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뭐 연습을 하고 대회를 나가면 되겠다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10km를 뛰자고 했었었고 그러다가 2015년에 10km를 우연찮게 봄에 한번 뛰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번 뛰어볼까 싶었었는데 그때 마침 서울 레이스 하프를 뛰기 시작된 거지. 처음으로 휴먼 레이스를 가입하게 된 거였었고 그때도 훈련할 당시에는 뭐 휴먼 레이스 올라온 글들을 보거나 아니면 마라톤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뭐 하프 뛰는 법 그걸 보고 나서 훈련을 시작하게 됐었고 이제 그러다가 휴먼 레이스 가입하고 나서 풀 한번 뛰어보라는 권유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 정도 달리면은 충분히 좋은 기록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뛸 수 있을까? 나는 그때는 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오래 뛰면은 쥐가 난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쥐가 나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은 쥐가 나면 운동을 멈춰버려서 그게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마라톤은 중간에 쥐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달려야 되잖아. 운동하는 사람 욕심이 중간에 때려치고 싶지 않다는 거지. 무조건 완주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뒤에서 자꾸 바람을 넣어주더라고. 그때 이제 휴먼레이스에 짱또령이랑 그때 남산티알 했던 춤충이도 있었지. 그 친구들이 한번 뛰어보라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한 100일 앞두고 나서 동아마라톤을 지원을 하게 된 거지. 그때는 지금처럼 빡세게 마감이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었고, 훈련 계획은 아까 얘기했던 마라톤 온라인 사이트 참고하고 그다음에 휴먼레이스에서 풀코스 완주한 경험들 얘기 그렇게 들어봐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첫 풀코스를 도전하게 됐었고, 휴먼레이스 가입했을 때 왜 랑나우라고 했냐면은 예전에 너무 좋은 랑나우 지역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랑나우는 스위스 어느 마을 지역의 이름이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지역에서 그때는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 근데 우리 뒤에서 갑자기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 마침 그때 내가 우리 배낭에 넣은 거 표식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이 표식이 돼 있었거든. 그거 보고 나서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반가워지 스위스 아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지역에서 한국 사람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이 스위스 놀러 오면은 꼭 들리라고 알려준 지명 중에 하나가 랑나우인데 그분이 사시는 곳이야. 우리나라 군청 소재점 읍면단위 정도 단위 되는 지역의 하나인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 지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서 랑나우라는 휴먼레이스의 닉네임을 쓰게 된 거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쓰는 게 다 대부분 닉네임이 스위스 이름이야. 1995년도에 처음 가서 랑나우라는 데를 가봤었고, 그 다음에 또 97년도에 그 배낭여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문하게 됐었고, 결부가 되는 게 스위스를 다시 갈 수 있었던 게 베를린 마라톤 때문에. 베를린 마라톤을 가는데 마라톤 가게 되고 나서 좀 짬을 내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꼭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그 25년 전에 1995년 그때 따지면 맞다 24년 25년 전인데 스위스 그분들을 다시 뵙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24,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 연락처를 사실 알 수 없잖아. 약간의 메모는 있지만은 그 메모의 기억은 사실 없고, 그 동네 가면 찾을 수 있는데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분의 남편분이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 때 간호사로 파견됐던 분이 그 현지 있는 남성분이랑 결혼을 했었으니까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그 남성분이 아저씨께서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랑나우라는 지역의 병원의 홈페이지를 뒤져봤더니 역시 그분은 안 계셨고 그분은 이미 은퇴하실 나이였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막 클릭하고 뒤져봐서 의사 명단에 딱 보니까 그 똑같은 성을 가지신 분이 있는 거야. 똑같은 성을 갖기가 힘든 닉네임 알고 있거든 그 성이. 딱 보니까 성도 똑같은데 그분 의사 얼굴이 나왔는데 그 프로필을 딱 얼굴을 보니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얼굴이더라고. 스위스 현지 남자분, 한국 여성분. 해가지고 그분 프로필에 이메일도 있어가지고 바로 이메일을 보냈지. 나 1995년, 97년에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인데 혹시 아버님께 여쭤보실 수 있냐고 하니까 얼마 있어서 바로 답장이 왔었어. 맞다고. 기억한다고. 그래서 베를린 마라톤 끝나고 나서 스위스 지역 중 꼭 가보고 싶은 장소여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돼 있었던 거니까 24, 5년 된 추억을 이어준 게 마라톤이 된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또 인터라켄에서 하프 마라톤을 뛰었던 것도 정말 나한테는 힐링이 되는 마라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자체가 그 추억을 주어줬던 게 너무 나한테는 좋은 거였지. 부산 같은 경우는 첫 풀 도전할 때 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0km는 뭐 39분, 38분 뭐 그냥 나왔었고, 그다음에 첫 하프를 뛰었을 때 2015년 10월 첫 하프를 뛰었을 때 1시간 26분이 나왔어. 근데 그것 따지면은 괜찮은 편이잖아. 그래서 또 주변에
휴먼레이스에서 그 짱구령이나 애들이 막 부추기는 거, 형 섭스리 할 수 있어 막 그러는데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도전을 했었었는데 그나마 담산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뭐 주어진 운동량을 웬만하면 채워주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나쁜 버릇이 생겼는데 시작 전 스트레칭이랑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을 나는 거의 전혀 안 하는 편이었어. 그러니까 이 휴먼레이스 TR장들이 하는 준비 운동, 그다음에 마지막 운동은 해줬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도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TR 나가면은 그거라도 해주잖아. 근데 개인적인 운동을 하잖아. 그럼 아예 안 해. 그냥 다리만 툭툭 치고 맞는데 그게 결국에는 누적이 돼가지고 장경인대염이라는 거지. 아프다가 아니라 그 전날 느낌이 오긴 했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 막 나 정말 이러다 다리 병신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무릎이 안 굽혀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심하게 온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줘야 되는데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대회 날짜는 다가오고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뛰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중간중간 쉬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 장경이 되면 나아갈 쯤 되기 전에 또 운동을 해서 계속 연달아서 그 증세를 부상 증세를 계속 이끌어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메인 대회 4주 전에 우리 뭐 고고려나 챌린지 32km 대회를 나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도 무리해가지고 결국에는 장경인대 때문에 아예 3주 동안 아예 복귀게 된 거지. 첫 동아 마라톤을 4주 동안 10km 뛰고 나간 거야. 기본 준비 운동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모든 러너들한테 닥치는 그 장경인대요.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대부분이 다음부터는 뭐 기본 운동,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지나가면 까먹어. 그래서 바로 또 준비할 때 오른쪽에 장경인대염이 왔었었는데 나중에 가을 대회 준비하기 전에 왼쪽도 와버린 거야. 근데 그때 정말 폼롤러를 샀지. 폼롤러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뤄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서 장경인대염은 거의 안 걸린 것 같았어. 딱 한 번 빼고. 중앙마라톤 대비 파주평화통일 마라톤 나갔었는데 그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본고사를 잘 치러 나갔다가 모의고사는 너무 잘 치렀는데 그에 대한 부상으로 본고사를 망쳐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2016년은 어쨌든 파주평화통일 마라톤 때 첫 섭스를 하고 부상으로 시작해서 가을도 부상으로 끝나버린 거지.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다행히 부상 없이 잘 이루어졌어. 그때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아 마라톤, 춘천 마라톤, 중앙 마라톤 올 한 해 메이저 세계 대회를 섭3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땐 정말 부상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부상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듯이 그때도 그냥 뛰기만 바빴었지. 내가 볼 때는 마무리 운동을 제대로 안 해줬어가지고 이게 슬슬 도쿄 마라톤 준비하면서 부상의 기운이 보였어. 그 비복근 쪽에 종아리에 그 가자미근 그쪽에 그 느낌이 살살 왔었을 때 그나마 다행히 도쿄 마라톤 때 섭3 하고 그 다음에 또 3주인가 4주 후에 그때 동아 마라톤에서 섭3 하고 5월달에 그냥 무턱대고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복근이 파열이 돼버렸지 완전히. 그래서 이제 반깁스를 하고 한 3주 동안 걸어 다녔었고 19년도 이제 어차피 19년도는 더 중요했던 게 도쿄 마라톤도 있었고 3월 중순에 동아 마라톤 그다음에 4월달에 보스턴 마라톤 9월달에 베를린 그다음에 이제 JTBC 총 5개가 잡힌 거였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계획을 잡고 훈련을 하다가 왼쪽 비복근이 또 파열이 돼버린 거야. 그때는 정말 뭐 같더라. 이제 5개가 돼 있었고 모두 5개 섭3를 하고 싶었었는데 작년에 그 다친 게 작년에는 18년대는 오른쪽이 다쳤는데 19년에는 왼쪽이 비복근이 또 파열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좀 쉬어줬어야 되는데 낫겠지 싶어가지고 계속 한 3, 4주 쉬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냥 급해서 10일 만에 뛰고 막 괜찮겠지? 15일 만에 뛰고 그러다가 그거를 나을 수 있는 걸 더 지연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도쿄 마라톤 경우 그때가 내가 18년대는 2시간 57분 뛰었을 거야. 2019년 도쿄 마라톤은 4시간 40분인가 뛰었지. 그러니까 포기하기엔 아깝고 메달 포기하기엔 아깝고 비가 오는 또 상황이 있어. 그때 2019년 도쿄 마라톤 비가 무지 와가지고 중간부터 많이 내려가지고
추워서 완주 못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응원하는 사람 저기 비옷을 빌려가지고 걸어서라도 완주는 하긴 했지. 그때 기록이 그래서 4시간 40 몇 분 나왔었어. 그리고 나서 동아 마라톤 때는 무조건 쉬었어. 그때 3주 텀이 있었을 때인데 아예 안 뛰었어. 중간에 마음이 급해서 중간중간 뛰어줬던 게 오히려 저기 부상을 연장시켰던 꼴이 되는 거니까. 동아 마라톤 때는 보스턴 마라톤 대비해서 5km만 뛰다가 이제 DNF를 해버린 거지. 차라리 동아 마라톤을 포기하고 보스턴은 어쨌든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고 싶었었으니까. 동아 마라톤은 DNF하고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차이가 났었을 거야. 보스턴 마라톤을 나갔었는데 역시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한 15km, 20km까지 제발 그때 뛰었을 때는 제발 통증만 없어라. 근데 4주 쉬었으니까 통증은 없겠지 하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마련이니까. 다행히 완주는 했는데 통증은 없었어. 근데 대신 한 30 몇 킬로에서 장경인대염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뛰다가 42km 뛴다는 게 사실 무리가 되는 거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쩔쭉쩔쭉하면서 완주를 했었고 기억에 그때도 한 4시간 한 20분 정도 됐었었나? 그렇게 해서 19년도 상반기는 완전히 부상으로 세계대회를 다 망쳐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하반기 이제 베를린하고 JTBC가 남았었잖아.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뛰기 시작을 했지. 다행히 그때는 조금 더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을 해주는 편이었지. 지금처럼 하진 않았어. 그냥 그래도 좀 흉내를 내면서 좀 하자 싶어가지고 조금 해와서 부상은 없었었는데 종아리가 걱정을 벗어나니까 정말 훈련을 7월달 거의 뭐 300km는 안 되더라도 290 몇 킬로, 8월달도 290 몇 킬로. 근데 9월달이면 이제 4주차가 되는 거잖아. 베를린 마라톤까지. 근데 9월 딱 첫째 주 지나서 정강이 피로골절이 온 거야. 어떤 표현이냐면은 뛰고 있는데 이게 정강이 보니 금이 가듯이 통증이 오는 거야. 이거는 뭐 원인은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떡하겠어. 그때는 당연히 대회 준비 잘하다가 완전히 또 망해버린 거예요. 똑같잖아. 2주 3주 쳐도 그건 안 낫더라고. 대회 베를린 마라톤 뛰었을 때도 사실 통증이 오기 한 3km 지나서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3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뛰면서 걱정이 된 게 야 이러다가 나 내일 정강이가 퉁퉁 부어 있지 않을까. 온갖 상상을 다 가지면서 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아마 하프까지만 그래도 체면 치레하려고 섭3 페이스로 뛰어주자 해가지고 1시간 27분인가 28분 뛰었었을 거야. 근데 기억나는 게 그때 2019년에 국위선양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너도 그때 갔었었잖아. 그때 태연이도 있었었고 태연이가 한 18km, 19km 지점 지나가는데 이제 본 거야. 형 따라 붙어야 하는데 정말 따라 붙고 싶었었는데 이게 부상 때문에 따라붙지 못했었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지. 2019년은 부상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상으로 끝난 거랑 똑같이 된 거지. 근데 뭐 그래도 괜찮았던 게 여행을 좋아해서 부상 당했던 그런 짜증 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행으로 보상 받아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뛰어서 만족은 했었지. 만족이 아니다. 그냥 뭐 위안을 삼은 거지.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월 마일리지는 어차피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기존 섭3 한 사람 내용을 보던가 훈련을 봐서 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300km 전후를 뛰더라고. 말이 300km지 솔직히 쉽지 않잖아. 일반인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뛰는 게. 계획을 짜다 보면 무조건 주말에는 LSD를 하자. 적어도 25km에서 35km 사이. 나는 주로 32km 전후를 해줬던 것 같고, 근데 주중에는 뭐 조깅 위주 해주고 원포인트 훈련이라 그러나 뭐 파틀렉이나 아니면 인터벌이나 빌드업이나 그런 식으로 4일 전후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채우는 거는 300km 넘은 적은 없었었는데 290 몇 킬로였어. 한 번은 2018년 도쿄 마라톤 준비해서 1월 달에 360km를 뛰었는데 그때 내가 최장 기록이었었을 거야. 2018년에 도쿄 마라톤 때 개인 PB를 세우고 이제 놀라고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운동인데 술 좋아하는 내가 술도 먹지도 못하고 재미를 못 느끼니까 이사구라는 PB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때는 좀 천천히 재밌게 뛰자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달의 훈련 목표는 300km 전후. 작년 2022년하고 2023년에 세계 6대 마라톤 섭3를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하고 싶어서 조금 키로수를 늘렸지. 그때는 340kg까지 늘린 것 같아. 체중도 더 빼고. 예전에는 팬더믹 이전에 섭3 할 때는
내 몸무게를 무조건 69에 맞췄었고, 왜냐면 69에 맞춰놓으니까 몸이 가장 가볍더라고. 운동량은 300kg 이하만 떼어주자. 그러면 뭐 섭3는 했었으니까.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도 이제 반백살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기량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 그때 생각이 되는 게, 기량은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물론 뭐 연습 더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훈련량은 좀 높여주고 체중을 더 빼자. 2kg를 더 뺐어. 그러니까 69 기준 잡은 거를 67까지 떨어뜨려 놨어. 알다시피 몸이 가벼우면은 잘 달리게 돼 있었으니까. 최근 2022년하고 2023년 대회 준비할 때는 340 전으로 뛰어줬던 것 같아. 석 달 앞두고. 준비하기 넉 달 전이나 5달 전은 좀 쉬는 편이야. 왜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먹는 거 좋아하고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 많이 마시면서 먹으면 제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 체중도 그렇게 마련이니까. 그 나머지 2달간을 즐겨버리고 준비한 3달간은 천천히 체중도 감량하면서 좀 훈련량을 빡세게 늘려가는 편이었지. 그 다음에 난 항상 마일리지주의자거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적게 달리고 잘 달리는 애들 귀족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항상 300km 차이는 평민이란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죽어도 300km 달려야 돼. 300km 달려야 우리는 서브스를 할 수 있어 하고, 야 너는 몸 자체가 귀족이니까 뭐 200km 안 달려도 서브스를 할 수 있어. 그런 애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한번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었지. 작년 동아마라톤, 2023년 동아마라톤 준비할 때 동아마라톤 5주차를 앞두고 남산 6회전 40km를 뛰었었는데, 그때 내가 페이스가 4분 32초로 40km를 뛰었었어. 남산 그 6회전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싶었었는데 희한하게 발목 위쪽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뭐지? 잠시 뭐 한 이틀 쉬면 낫겠지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 2, 3일 후에 회복 러닝을 하려고 그러는데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1km 뛰고 못 뛰겠더라고. 조금 뭐 덤덤하지만, 하도 부상을 많이 해서 덤덤하지만은 동아 마라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보스턴 마라톤이었지. 왜냐면은 2023년 보스턴은 3번째 출전인데, 롯데 마라톤 서브스를 하려면은, 세 번째 삼수생이면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수생은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욕심이 있었던 게, 맨날 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일단 어머님이랑 같이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자유여행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짜증이 좀 나긴 나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019년 동아마라톤 서브스를 할 수 있었던 게, 하도 뭐 부상 많이 당해서 뭐 좌절하는 건 전혀 없었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게 다리를 뛸 수 있는 운동을 못하니까 상체 근력 운동하고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에 무리 가지 않는 이상 근력 운동을 정말 3주 동안 되게 열심히 했어. 아까 얘기했던 나는 마일리지였었거든. 그게 2, 3월 마일리지가 안 쌓인 상태에서 훈련을 해서 대회 2023년 동아마라톤을 나갔었는데 기대도 안 했었지. 3시간 10분, 15분 정도만 들어오면 정말 만족스럽다 했었었는데, 어차피 또 우리는 그 초반 페이스를 무시 못하잖아. 그냥 4분 8초에서 4분 10초 뛰어줬는데 나중에 처질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뛰어본 페이스 중에 정말 골랐어. 4분 8초에서 4분 10초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훈련이, 달리는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체 근력 운동이나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한 거를 그때 처음 알았었던 거지. 3주 동안 정말 달리기야 한 4, 5km 뛰었나? 왜냐면은 조금 마음이 급하니까 뛰러 나가다가 1km마다 통증하고, 또 뛰러 나가다 한 2km 뛰다가 통증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근력 운동을 해줘가지고, 뭐 크런치 운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립근 운동, 그 다음에 피치 운동을 좀 운용해서 다리를 좀 끌어올리는 가동성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 훈련을 좀 열심히 해줬더니 그게 다행히 밑받침이 되져가지고 2020년 동아 마라톤 때 정말 기대하는데 정말 편하게 서브스를 했었지. 어쨌든 부상을 당하더라도 끊임없이 상체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지. 아니, 술 같은 경우는 나는 운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휴먼 레이스 남산 TR 나갔을 때도 특히 여름철에 그 얼마나 힘든 코스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2바퀴를 뛰니까 그 마지막 1km 들어가기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니? 맥주잖아. 그 전까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휴먼레이스 TR 남산 TR 마치고 가면서 그 사장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주로 가는 닭갈비집, 그 다음에 쭈삼집, 그 다음에 닭 한 마리집, 그 전압을 내가 미리 알아왔어.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주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사장님
맥주나 소주는 냉동실에 좀 넣어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 소맥 한 잔 먹는 맛 있잖아. 그게 정말 피로 회복이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 휴먼레이스 친구 중에 스케시란 친구 있어, 희진이가. 근데 나도 화는 별로 안 내는 편인데 그 친구가 오빠 화내는 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상황이 어떤지 나도 기억이 나. 맥주를 딱 시켰는데 맥주가 미지근하게 나온 거야. 오빠가 이렇게 찡그리는 거 처음 봤다고. 아니 운동하고 왔는데 시원한 소맥이든 맥주를 마셔. 그 기분이 그 한 잔 마시는 기분 있잖아. 최근에 저기 뭐야, 그 나 혼자 산다에 기안84님이 풀코스 도전하면서 그 과정도 난 괜찮았다고 봐. 그 가장 중요했던 게 시각장애인 마라톤하고 마주치는 접점이 한번 있었을 거야.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일 텐데 거기서 그 친구가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연습 끝나고 혼자 뭐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잔 마신데 그 기분을 상당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 술 안 좋아하는 사람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내려가자마자 맥주 한 잔 원샷 하는 게 기본 누린 것처럼 그렇게 마시니까 오히려 더 주량이 더 좋아졌듯이 뛰고 나면은 약주인 것 같아. 과하게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먹게 되면 막 2000cc, 3000cc 과하게 먹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달리기 이후에 달리고 나서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포기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 술 한 잔 마시는 게. 그리고 대회 전까지 한 잔씩 마셔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그 어떤 휴먼에서 누가 글을 올린 거 봤었었는데 맥주 한 캔 정도는 이게 단백질을 보충해준다. 뭐 우리한테는 합리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달리기 하면서 또 술 때문에 친해진 친구들도 많으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것들을 달리고 나서 술 한잔 하면서 좀 더 친목 도모도 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술 한잔 먹다 또 훈련 계획도 자꾸 하니까 필요 충분히 조건인 것 같아. 물론 이제 대회를 앞두고 나서는 조절을 해야지. 근데 나는 완전히 끊진 않아. 보통 한 달 전까지 조금 100일 작전 하면은 한 70일까지는 좀 먹을 대로 먹어주고 그 다음부터 약간 줄여주는 편이지 완전히 끊진 않고. 근데 대회 한 2주 앞두고 나서는 좀 줄이지 많이. 훈련하고 나면은 LSD 하고 나거나 한 15km 이상 뛰고 나면은 15km 이상 뛰고 나면 맥주 한 캔 정도 마저 주느냐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 지금 마라톤 할 때 의류는 정말 싱글렛만 입고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도 2.5구 바지 짧은 거. 특별하게 브랜드는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많이 파인 거. 특히 견갑골이 드러나 있어야 뛸 때 땀도 안 배기고 그 다음에 좀 더 기장도 좀 짧은 거. 그래야 무거운 땀을 이고 가지가 않는 거지. 뛰는데 솔직히 브랜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나왔던 거 우리 휴먼레이서 자체 제작했던 그 싱글렛 그거 입을 때 가장 편해. 그거 입고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뉴발란스 유일하게 제일 짧은 바지가 뉴발란스 2.5인치짜리 그거 되게 사람들 많이 입잖아. 상대적으로 타 브랜드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 내가 사실 첫 섭스리 할 때는 바지 여기 이마트 가서 10,000원짜리 사서 10,000원짜리 사서 입고 했는데 뭐 별 지장 없었어. 짧으면 돼. 짧으면 되고 이너웨어가 있으면은 다니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브랜드도 중요한데 내 일하는 것도 어차피 의류 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모든 원단들이 상향 표준화가 돼 있어. 뒤처지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 뭐 브랜드 상관없이 뭐 싱글렛으로 되어 있고 견갑골이 나오면은 나는 그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주로 착용하면 하도 종아리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종아리 부피가 커가지고 카프가드는 항상 착용하는 편이고 그래야 좀 안정적이게 뛰게 돼 있고 하도 종아리에 사고를 많이 당해서 부상을 많이 당해서 카프가드는 항상 뛰는 편이지. 양말도 별로 브랜드 안 따져. 그냥 뭐 뉴발란스 신거나 뭐 나이키 신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신어도 다행히 내 발 자체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얇은 거 신어도 되고 비 올 때는 약간 두꺼운 거 신고 그거 아닌 이상은 좀 얇은 거 신어 그냥 뭐 1,000원짜리 신어도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아. 신발은 제일 처음에 이제 입문했을 때 아식스를 신었었고 그러니까 알다시피 발볼이 넓은 사람 중에 나도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2E짜리 넓은 거 사서 아식스 신었었고 첫 서프를 도전했었을 때 아식스의 스카이 센서 약간 과체중 일반인에 비해서는 과체중은 아닌데 러너들한테 비해서는 체중이 좀 있는 편이니까 아식스의 스카이 센서를 주로 신었었고 2017년도에 그거 신고 다 서브스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넘어와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카보나가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